나이 들어서 꾸며봐야 누가 본다고 그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83살이 되신 김명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세월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눈부시게,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분이죠. 그녀는 7가지 뷰티 비결을 통해 나이란 자신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나를 다시 발견할 기회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젊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추구한 건 정신이었고 생기였으며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아름다움은 청춘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이자 선택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만약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고 포기하며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예쁘게 살아갈 용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제 이름은 김명숙입니다. 올해 83이고요. 경주 황남동의 낡은 2층 양옥집에서 막내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 가족은 2층을 쓰고 저는 주방 옆에 붙은 1층 뒷방을 씁니다. 원래는 남편과 함께 정성껏 가꾸며 살던 집인데 이제는 이 방에 저 혼자 남았네요. 매일의 일상은 늘 비슷합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우롱차 한 잔을 우려내고 흰죽에 깨십장아찌와 달걀 프라이로 아침을 먹습니다.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고 신주단지를 닦고 나면 정오죠. 점심은 간단히 때우고 낮잠 한숨 자고 나서 해 질 역해 시장에 나가 창어리를 사옵니다. 가끔은 아들 내외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갈비탕을 끓여두기도 하고요. 평온한 삶입니다. 딱히 나쁠 것도 없죠.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의 배경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아이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예의 바르지만 늘 일정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다 큰 손녀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으니 말을 걸기도 조심스럽죠. 서운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벽에 걸려 누렇게 변해가는 결혼 사진처럼 누구 하나 특별히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참아 버릴 수도 없는 물건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조린 닭다리 조림과 며느리가 볶은 시금치 나물로 저녁을 먹고 있었죠. 손녀딸 민지가 학교 사진 과제로 가족 여성의 초상을 찍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밥을 입에 밀어 넣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미 이 나이에 찍어봐야 쭈글쭈글하기만 할 텐데 예쁜 내 엄마나 찍어라. 그냥 웃고 넘기려던 말이었는데 며느리가 툭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예전엔 정말 미인이셨잖아요. 예전 사진 보면 기품이 넘치시는데 그런데 어머니 요즘은 왜 관리를 안 하세요? 악의 없는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너무나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민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맞아, 할머니 젊었을 때 인기 진짜 많았을 것 같아. 한복 입은 사진 보니까 옛날 여배우 같더라고요. 저는 에이 다 옛날 얘기다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왜 요즘은 관리를 안 하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가느다란 바늘처럼 가슴 한 구석을 찔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양말을 벗으려는데 문득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딱하게 걸린 거울 속엔 제가 모르는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마의 주름은 깊게 파여 있었고 눈꺼풀은 처졌으며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안색은 어둡고 입술 끝은 아래로 툭 떨어져 있었죠. 닦지 않은 녹그릇처럼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경주 시내를 누비며 화사한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던 그 찬란하게 웃던 내가 정말 맞는 건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걸까요? 서랍을 열어 누렇게 변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0살 때 찍은 반명 한판 사진이 있었습니다. 경주 극장 앞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서 하얀 바탕에 푸른 꽃무늬가 그려진 원피스를 입고 서 있던 나. 어깨를 꼿꼿이 펴고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죠. 남편이 3개월을 쫓아다닌 끝에 사진관에서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나는 자신감이 넘쳤고 빛이 났습니다. 그 사진을 거울 옆에 두고 지금의 나를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마치 몇 생을 건너온 남남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나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명수가 너 아직 거기 있니? 그날 밤 머릿속에 구멍이 뚫린 듯 옛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20살이던 시절 경주에도 영화관이 있었죠. 표 한 장에 얼마 안 하던 그때 저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서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머리는 늘 깔끔하게 올렸었죠. 동네 사람들은 김씨네 큰딸 참 귀티 난다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쑥스러우면서도 기분 좋게 웃음이 나던 시절이었죠. 기억납니다. 3명의 남자가 저를 쫓아다녔죠. 우체국 직원 교생, 선생님, 그리고 군 제대 후 우리 집 전구며 수도를 고쳐주러 오던 남편까지요. 남편은 고치고 나서 늘 사탕 하나를 쥐어주곤 했습니다. 촌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당신이 골목에 들어서면 온 동네가 환해져 라고 말해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요. 저는 정말 예뻤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장 봐서 밥 짓고 아이들이 줄줄이 태어나고 빨래는 끝이 없었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로션 한 번 바를 틈이 없었죠. 바셀린 한 통 사는 것도 아까워 아이들 신발 사고 책 사는 데 보탰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는 얼굴 씻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삼시세끼 차리고 쓰레기 내놓고 옷 정리하며 그저 웃으며 난 괜찮다고 말하는 게 전부였지요. 젊었을 땐 거울을 자주 봤지만 이제는 거울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늙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린 내 자신을 보는 게 겁이 났던 겁니다.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왜 요즘은 관리를 안 하세요? 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예뻤던 건 과거형이어야만 할까요? 왜 지금은 예쁘면 안 되는 걸까요? 20살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80 넘은 노인이 아무리 바른다고 소녀가 될 순 없겠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뻐질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에게 예뻐질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옷장에서 색깔이 고와서 아껴두었던 하지만 너무 화려하다는 말에
10년 넘게 묵혀두었던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깨끗이 다려서 옷장 문 앞에 걸어두었죠. 내일 아침 이 옷을 입으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말과 사진 속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에 내가 말을 거는 것 같더군요. 명수가 넌 늙은 게 아니라 잠시 너를 숨겨둔 것뿐이야. 잠들기 전 다시 한번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흠을 잡거나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를 보듯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명수가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로 그 10년 묵은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 주책인가 싶었지만 주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완전 기운나 보이는데 이 옷 진짜 잘 어울려요. 못 이기는 척 넘겼지만 입꼬리는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저는 당장 비싼 화장품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첫 번째 비결인 물 마시기부터 시작했죠. 노인들은 다들 뼈, 건강, 심장, 혈압만 챙기지 물 마시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저도 그랬죠. 목 안 마르면 안 마시고 커피나 차가 다 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변비도 심해지고 피부는 가렵고 입술은 자꾸 텄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은 푸석했죠. 어느 잡지에서 노인들이 갈증 반응이 둔해져 만성 탈수에 걸리기 쉽다는 글을 봤습니다. 내 얼굴이 생기 없는 게 혹시 물이 부족해서일까 싶어 당장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휴대폰에 물 마시기 알람 앱을 깔아주더군요. 3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물을 마셨습니다. 유리병에 레몬 조각이나 오이 사과를 넣어 마시니 향긋해서 마시기 좋더군요. 수첩에 하루 8잔의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다 마시면 체크를 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번거로웠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얼굴 붓기가 빠지고 입술 각질이 사라졌습니다. 유산균을 먹어도 신통치 않던 속이 아침 물 한 잔에 시원하게 풀렸죠. 골목길에서 이웃집 박씨 아줌마를 만났는데 저를 유심히 보더니 묻더군요. 명숙 언니, 요즘 뭐 좋은 거 먹어? 얼굴이 확 폈네. 저는 그저 잠 잘 자고 물 많이 마신다고 웃어 넘겼지만 마음속엔 작은 꽃이 피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생기 있어 보인다고 말해준 게 정말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비결 2번째는 5분 얼굴 마사지였습니다. 물 마시기로 안색이 맑아지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비싼 에스테틱은 제 적성에 안 맞지만 잠들기 전 마사지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죠. 늙은 여자가 무슨 얼굴을 만져 라고 생각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80 넘은 저를 제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껴주겠어요. 동네 로드숍에 가서 10,000원 남짓한 로즈힙 오일을 한 병 샀습니다. 제 일주일치 찬거리 값이었지만 나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돈을 썼습니다. 잡지에서 본 마사지법을 따라 했습니다. 위로 올리고 밖으로 당기고 아래로는 누르지 말 것. 손바닥에 오일을 떨어뜨려 열을 낸 뒤 이마, 눈가 볼턱, 목을 천천히 쓸어 올렸습니다. 단 3분이었지만 하루 중 가장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하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꺼풀 처짐이 덜해졌고 무엇보다 잠을 정말 잘 자게 되었습니다. 마사지가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했죠.
어느 날 밤엔 민지가 제 방에 왔다가 마사지 하는 걸 보더니 할머니, 완전 프로 같은데 나도 좀 가르쳐줘. 라며 옆에 앉더군요. 이제 매일 밤 10시 작은 스탠드 하나 켜두고 라디오를 들으며 마사지를 하는 이 시간은 제가 저 자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존중입니다. 비결 세 번째는 눈썹 그리기입니다. 마사지로 얼굴 라인이 좀 정리되니 이제는 얼굴의 이목구비를 좀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민지가 추천해준 5,000원짜리 갈색 눈썹 연필을 샀습니다. 민지가 직접 제 눈썹을 다듬어주고 그려주더군요. 선을 긋는 게 아니라 털을 한 올 한 올 심듯이 그리더니 솔로 슥슥 펴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흐릿하던 인상이 눈썹 하나로 또렷해지고 기운이 넘쳐 보였지요. 눈썹은 얼굴의 지붕이다 라던 민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에 산호색 크림 볼터치를 살짝 바르니 얼굴에 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송충이처럼 그려지기도 했지만 매일 연습했습니다. 우체국에 갔을 때 직원이 어르신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외출하지 않을 때도 나 자신을 위해 눈썹을 그립니다. 거울 속에 내가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번째는 헤어 컬러와 볼륨입니다. 평생 검은색으로만 염색해 왔습니다. 그게 젊어 보이는 줄 알았죠. 하지만 민지가 말하더군요. 할머니 너무 까만 건 오히려 얼굴을 더 칙칙하게 만들어요. 부드러운 갈색으로 바꿔봐요. 용기를 내서 마트에서 산 밤색 거품 염색약으로 직접 염색을 했습니다. 머리색이 부드러워지니 인상도 훨씬 유순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 고개를 숙이고 뿌리 쪽을 반대 방향으로 말려 볼륨을 줬습니다. 축 처져 있던 머리가 봉긋하게 살아나니 얼굴 전체가 리프팅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채소 가게 아저씨가 오늘 어디 잔치 가세요? 왜 이렇게 세련되셨어? 라며 덤까지 얹어주더군요. 머리 볼륨 하나가 사람의 기운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술 보습과 치아 관리, 그리고 웃음입니다. 예전엔 웃을 때 주름질까봐 누런 치아가 보일까봐 늘 입을 가리거나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웃다 보니 정말 즐거워지더군요. 민지가 가르쳐준 대로 일주일에 한 번 베이킹소다를 섞어 치아를 닦으니 훨씬 깨끗해졌고 복숭아 빛 립밤을 발라 입술에 생기를 줬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일은 거울 보며 한 번 웃어주는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다들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주름은 제가 살아온 훈장이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여섯 번째는 바른 자세입니다. 손자가 제가 빨래 걷는 모습을 찍어 보여줬는데 굽어 있는 제 등이 마치 꼬부랑 할머니 같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벽에 등을 대고 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뒤통수 어깨 엉덩이를 벽에 붙이고 5분씩 버텼죠.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니 숨쉬기도 편해지고 키도 커진 기분이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당당하게 모델처럼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세가 고다지니 병원 가세요 라고 묻던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는 어디 좋은데 가시나 봐요 라고 묻습니다. 자세는 말없이 나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더군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꾸미기 시작하자 이웃집 박씨, 아줌마 같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명숙 언니 바람났어. 왜 저렇게 유별나게 꾸며. 예전 같으면 기죽었겠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합니다. 바람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 너도 해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진다니까. 질투하는 시선조차 제 밝은 기운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쑥스럽게 묻더군요. 어머니, 요즘 피부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저도 그 마사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기꺼이 며느리에게 오일을 나눠주고 손동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부간의 벽이 그 오일 한 병으로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얘야, 너도 너 자신을 마지막에 두지 마라. 제 진심 어린 말에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얼마 전 손녀 민지의 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블라우스에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당당하게 참석했습니다. 졸업식 마지막 순서에서 학생 대표로 단상에 오른 민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더군요. 저는 저희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83살이시지만 제가 본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멋진 분이십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할머니처럼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고 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83살의 김명숙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명수가 오늘도 참 예쁘다라고 말해줍니다.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름다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물 한 잔 정성스러운 눈썹 한 줄, 그리고 나를 사랑하겠다는 그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울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예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주위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울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